자, 여러분,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제 무장투쟁도 끝났고요. 시험에 진짜 더 많이 출제되는 의열활동인데 이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인애국당 기억나십니까? 언제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거 연도문제도 시험에 기출되기도 합니다. 1931년에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의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죠. 근데 한인애국단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등장합니다. 윤봉길, 이봉창, 봉봉 브라더스. 여러분, 이봉창, 이거 시기도 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1년 후인 1932년 1월 달에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만주국 황제로 그 옛날 청나라에 어렸던 마지막 황제 푸이, 영화로도 유명했는데 그 푸이를 앉히고 이제 푸이가 지금은 컸죠. 이 당시에는 그 푸이와 히로히토 일본 그 개새끼가, 개새끼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걔는 사열식을 거행하는데 이봉창이 수탄 던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동경에서 일본 국왕에게 수탄을 투척했으나 실패합니다. 실은 이봉창 의거 직후에 중국 신문에서 아깝다, 일본 왕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핑계로 일본이 상해를 쳐들어간 게 상해 사변이에요. 물론 상해 사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서 상해를 점령해 놓고 그 승리 기념식을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가지려고 할 때 윤봉길이 이봉창 의거에 감동 먹고 또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도 수류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물통으로 만들어주세요. 도시락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어디 위치 잡으세요?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전쟁 승리 기념식장에, 예전에는 도시락 폭탄로 공부했습니다만 지금 물통 폭탄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요. 상해 홍코우 공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천천히 차분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봉봉 브라더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진짜입니다. 두 명 시험에 다 잘 나오고 일본 동경이었다는 것과 상해 홍코우 공원이었다는 걸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한인애국단보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의열단 갑니다. 여러분,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냐면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만주 길림이란 말 자체가 길림이 얼마나 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중심 도시 없이 비밀 결사 단체로 만들어진 건데 1919년에 연도는 여기 써드릴까요? 3.1운동 직후에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만줍니다. 김원봉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무장투쟁에서 먼저 조선의용대 만든 김원봉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독립을 쟁취할 것인가, 무장투쟁?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다. 나라 건데 어떻게 더 강한 군대를 만드냐? 실력 양성? 어떻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외교 독립? 나라 건데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하냐? 우리를 건방지게 통치하러 오는 새끼들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통치기관 폭파시켜버리면 되지.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만들었고, 여기저기 테러 활동. 실은 테러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원봉 스스로가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민중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슬퍼했기 때문에. 근데 이 테러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아니지요. 침략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한 번쯤 수류탄을 투척해야 될 곳에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총독부 투척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독립운동가 제일 많이 잡아갔던 종로 경찰서 투척해야 되겠죠. 일본 왕궁 수류탄 투척해야 되겠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수류탄 투척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름 중요합니다. 총독부에 누가? 김익상이. 그 다음에 종로 경찰서에 김상옥. 다 훌륭하신 분들. 왕궁의 김지섭, 일본 왕궁 김지섭. 여기 벌써 기출 2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나석주,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수험항사를 공부하시면 이거 연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1923년, 미쳤습니까? 1921년, 23년,
24년, 26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이름들 나왔습니다. 김원봉 기억하시고요.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그런데 실은 이들보다 먼저 의열단원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들도 있어요. 먼저 그럼 이쪽이겠죠. 한번 이쪽 이렇게 써볼까? 부산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수탄 투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경찰서 박재혁, 밀양경찰서 최수봉. 그래서 원래는 어떤 분들이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되면 이분들이 더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그런데 이분들도 출제도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부산경찰서 박재혁과 밀양경찰서 최수봉은 시기가 더 빨라요. 그래서 바로 1920년 의열단 만들어지자마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약을 했을 때 아니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의열활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슬펐던 김원봉이 누구에게? 단지 신처우에게 손떨 정도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 혁명선언. 그러니까 김원봉이 신처우에게 우리 의열단원에게 힘이 되는 글을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1923년 새해 벽두에 신처우가 의열단원을 위한 조선혁명선언을 써주는 겁니다. 뭐 1923년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시험에 잘 나옵니까? 신처우라는 인물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원들의 행동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과 손을 잡고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 강도 일본의 통치를 끝장내자. 민중혁명론을 이야기했던 시험에 진짜 많이 기출되고 이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원들의 행동 지침서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이게 가장 많이 기출됩니다. 정말 의열단원과 조선혁명선언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개별적 투쟁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제 의열단원들 여기저기 이제 막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황포군관학교라고 이 황포군관학교는 누가 경영합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장제스가 교장이었던 황포군관학교에 의열단원들 유학 보내기도 합니다.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망수사 같으면 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김원봉이 진짜 장제스로부터 사랑을 받았나 봐. 그래서 난징에 김원봉이 학교를 만들도록 장제스가 허락을 해줬고 교장까지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혁명간부학교입니다. 실제로 한능검에서도 김원봉 관련해서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었다도 기출된 바가 있고요. 조선혁명 간부 학교. 두 개 이거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조금 더 대중적 정치 투쟁을 전개하자. 그게 바로 민혁입니다. 민족혁명당을 만들면서 사회주의자 김원봉이 학계로부터 인정받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학계 역사학자들 다 김원봉 좋아합니다.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계 누구랑도 연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꽤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만들면서 민족주의계 조소왕과 지청천과 연대했다. 근데 조소왕 지청천이 민족혁명당을 빠져나가면서 민혁이를 조민혁으로 만들었다. 조민혁의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다.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 가단체 와 박재혁이 기출됐어. 박재혁 동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겠지요. 그럼 김원봉, 윤세주 그러니까 여러분 박재혁을 몰라도 풀 수는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이 길림성이죠. 만든 어디에 가입한 후 의열단에 가입한 후 그 다음에 고소상으로 위장하여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다. 가단체 뭐죠? 의열단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후원했다. 그러면 신민회죠. 신민회에서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합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너무 완벽하게 정답 2번이죠.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군. 구미위원부 설치 이승만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미주위원부, 통합구미위원부. 이제 벌써 앞에 건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죠. 1898년에 만민공동회 개최해서 이권수호운동을 전개하고 민권신장도 당연히
여러분 재판권을 달라. 그 다음에 신체 자유권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하니까 문제는 쉽게 풀리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총독부 김익상,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 왕궁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이봉창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원이라는 것 좀 잡아주시고 의열단을 지금 한능검에는 지금 문장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고 나서 10가지 공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파괴, 7가살, 죽여야 될 놈 7놈을 선정하기도 하고 파괴해야 될 5곳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전부 다 의열단인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 한인애국단과 의열단을 만났는데요. 선지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노인단이라는 의열활동을 전개했던 단체도 있습니다. 이 노인단은 1919년에 만들었는데 연도는 아주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강우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강우규 선생님이 어디에서 빨리요. 서울역에서 당시 일본 총독 사이토에게 수류탄을 투척했다. 그 수류탄 투척했던 사건은 1920년입니다. 노인단 강우규까지만 살짝 더 필기를 해주시면 진짜 한인애국단, 봉봉브라더스, 의열단,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쪽 파트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